이번 주 삼성전자 뉴스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너무 좁게 보고 있는 것 아닐까? 요즘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HBM으로 시작해서 HBM으로 끝납니다. HBM에서 늦었다. 하이닉스를 따라잡아야 한다. 엔비디아 공급망에 확실히 들어가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나온 뉴스들을 보면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는 건 오히려 큰 그림을 놓치는 관점일 수 있습니다. 42나노 3D 적층 트랜지스터 뉴스가 나왔고 내년 영업이익 529조 원 전망이 거론됐고 D램과 낸드 공급 부족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HBM4, 테일러 팹 2나노, 피지컬 AI와 로봇 이야기까지 붙었습니다. 이걸 단순히 좋은 뉴스가 많았다고 보면 영상이 재미없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 뉴스들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메모리 가격이 좋아져서 오르는 회사가 아닙니다. AI가 커질수록 메모리, 로직 반도체가 필요하고 패키징도 중요해지고 나중에는 AI가 들어간 기기와 로봇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바로 이 넓은 바운더리를 가진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는 HBM 추격주로만 보면 답답한 면이 있죠. 하지만 AI 시대의 종합 반도체 플랫폼으로 보면 다시 계산해야 할 회사입니다. 이번 주 가장 눈에 띈 기술 뉴스는 42나노 3D 적층 트랜지스터입니다. 이걸 그냥 어려운 반도체 기술 뉴스로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뉴스가 말해주는 건 삼성전자가 미래 로직 반도체의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넘으려 하는가입니다. 반도체는 오랫동안 더 작게 만드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같은 면적 안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으면 칩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전력 효율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옆으로 더 줄이는 방식이 점점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간격이 너무 좁아지면 서로 간섭이 생기고 절연막도 한계에 다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책상 위에 물건을 더 많이 올려놓고 싶은데 이미 책상 위가 너무 꽉 차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더 작게 만들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건을 더 작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 선택지는 책상 위 공간만 볼 게 아니라 위쪽 공간까지 쓰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보여준 3D 적층 트랜지스터가 바로 그런 방향입니다. 트랜지스터를 평면에만 나란히 놓는 게 아니라 상하로 쌓아 올려서 같은 면적 안에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건 반도체 미세화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이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AI 서버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됩니다. AI 서버는 단순히 칩을 많이 넣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GPU가 늘어나면 전기를 더 많이 먹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면 열이 쌓입니다. 열이 쌓이면 그걸 식히기 위해 데이터 센터 전체 비용이 올라갑니다. 결국 AI 인프라 경쟁은 장비를 얼마나 많이 사느냐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면서도 전력과 발열 부담을 줄일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가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의 42나노 3D 적층 트랜지스터는 바로 이 문제를 겨냥한 기술입니다. 칩의 면적을 무한정 키울 수 없다면 반도체는 더 효율적으로 쌓이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AI 칩이 더 복잡해질수록 단순히 작게 만드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해집니다. 공간을 더 똑똑하게 쓰는 기술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는 당장 내일 실적을 바꾸는 뉴스는 아닐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미래 로직 경쟁에서 아직 기술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고객들이 보는 것도 결국 이겁니다. 이 회사가 지금 공정만 잘하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몇 세대 뒤에도 경쟁할 수 있느냐. 이번 42나노 3D 적층 트랜지스터 뉴스는 그 질문에 대한 삼성전자의 답변에 가깝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중요한 건 쌓아타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위아래로 쌓은 소자들이 실제로 제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를 높게 지었는데 층과 층 사이를 오가는 통로가 복잡하고 느리다면 그 건물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도 비슷합니다. 트랜지스터를 위아래로 쌓는다고 해도 그 사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실제 회로에서 의미가 줄어듭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언급한 RBC 구조는 바로 이 연결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부와 하부 트랜지스터를 수직으로 직접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공정 난도는 높습니다. 깊고 좁은 공간을 정밀하게 파고 그 안을 금속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건 그냥 설계 그림을 그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장비와 공정,
재료와 수율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술은 삼성전자가 아이디어만 말한 게 아니라 공정 구현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진짜 중요한 건 좋은 개념을 발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개념을 실제 공정으로 구현하고 반복해서 만들 수 있고 나중에는 양산 가능성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이번 뉴스는 삼성전자가 로직 반도체에서도 수직 적층이라는 미래 방향을 실제로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기술을 보여준 것이 더 흥미로운 이유는 삼성전자가 원래 쌓는 기술에 익숙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V낸드입니다. 평면 낸드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삼성전자는 셀을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HBM도 결국 쌓는 기술입니다. B램은 여러 층으로 쌓고 짧은 통로로 빠르게 연결해서 AI GPU 옆에서 데이터를 공급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적층의 개념이 로직 트랜지스터로 확장되는 겁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앞으로의 반도체는 칩 하나를 잘 깎아내는 싸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AI 칩 주변에는 HBM이 붙고 그 아래에는 베이스 다이가 들어가고 이 구조를 최대한 짧고 빠르게 이어주는 패키징 기술이 따라붙습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건 각 부품이 따로 잘난 구조가 아닙니다. GPU와 메모리가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데이터가 막히지 않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의 강점은 이 복잡한 그림을 메모리, 로직, 파운드리, 패키징 관점에서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이닉스가 HBM에서 선명하다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구조 전체를 넓게 묶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실적 전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크게 주목한 또 하나의 숫자는 내년 영업이익 529조 원 전망입니다. 이 숫자는 매우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증권사 전망은 미래를 보장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반도체 가격, 고객사 수요, 공급 증설, 환율, 금리, 지정학 리스크에 따라 전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어디에서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점은 반도체입니다. 스마트폰이나 가전이 갑자기 모든 실적을 끌고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장은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을 DS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보고 있습니다. D램 가격이 올라가고 낸드 가격도 회복되고 AI 수요가 메모리 시장을 밀어올리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고정비가 큰 산업입니다. 공장은 이미 돌아가고 있고 라인을 유지하는 비용도 큽니다. 이런 산업에서는 제품 가격이 올라갈 때 이익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면 그 차이는 실적에 크게 남습니다. 내년 영업이익 전망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메모리 가격과 AI 수요의 결합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메모리 사이클을 예전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PC와 스마트폰 수요가 좋아지고 재고가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면 메모리주가 좋아졌습니다. 이번에도 가격과 재고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뒤에 AI 인프라라는 더 큰 수요가 붙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GPU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GPU가 빠르게 일하려면 옆에서 데이터를 계속 밀어 넣어주는 HBM이 필요합니다. 서버 전체가 돌아가려면 D램도 필요합니다. AI 모델과 기억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고성능 SSD와 낸드도 필요합니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움직입니다. 기업들이 AI를 업무에 붙이고 검색과 광고, 클라우드, 보안, 자동차, 로봇으로 AI가 퍼질수록 데이터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 데이터는 어딘가에 저장되어야 하고 필요할 때 빠르게 불러와야 하고 다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메모리 수요를 넓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D램과 낸드 공급 부족은 삼성전자의 단순한 가격 호재가 아닙니다. AI 인프라가 메모리 전체를 밀어올리는 구조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이 넓어진 메모리 수요를 폭넓게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하이닉스는 HBM에서 매우 선명합니다. AI 서버가 늘어난다. HBM이 부족하다. 하이닉스가 수혜를 본다. 시장이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AI 메모리 대장주라는 프리미엄을 먼저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달랐습니다. HBM에서 늦었다는 이미지가 있었고 파운드리도 계속 증명을 요구받았습니다. 사업이 너무 넓다 보니 시장이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뉴스들을 연결하면 삼성전자의 다른 장점이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HBM 하나로만 승부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과 낸드 가격 회복이 실적을 밀어주고 HBM4에서는 베이스 다이와 로직 통합 이야기가 붙고 파운드리 2나노와 테일러 팹은 중장기 재평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42나노 3D 적층 트랜지스터는 미래 로직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즉, 하이닉스가 AI 메모리의 날카로운 창이라면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넓게 받을 수 있는 판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이 선명함에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앞으로는 넓이가 다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AI가 데이터 센터에서 끝나지 않고 기기와 로봇으로 확산될수록 이 차이는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HBM4는 삼성전자 재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중간 지점입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시장 기대보다 늦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시장도 계속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느냐? AI 메모리 경쟁에서 다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데 HBM4로 넘어가면 질문이 조금 바뀝니다. HBM4는 메모리만 잘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이스 다이와 로직 공정, 패키징이 더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의 넓은 구조가 다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파운드리도 있고 첨단 공정도 있고 패키징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HBM4의 핵심 부품인 베이스 다이를 자체 공정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은 삼성전자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전망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단순 추격자로만 남을 수도 있지만 HBM4에서는 메모리와 로직을 묶는 통합 경쟁자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삼성전자를 보는 프레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테일러 팹 2나노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운명을 가를 시험대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오랫동안 가능성과 의심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기술력은 이야기됐지만 수율과 고객 확보 문제는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TSMC와의 격차도 시장이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는 삼성전자 평가에서 장점이기보다 오히려 할인 요인처럼 보였던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시대가 되면서 파운드리의 기회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은 자체 AI 칩을 더 많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TSMC 한 곳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점점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 2나노와 테일러 팹이 실제 고객 물량을 확보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테일러 팹은 단순한 해외 공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비용을 쓰는 사업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업으로 바뀔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이 변화가 확인되면 삼성전자 전체 평가에서 파운드리는 할인 요인이 아니라 재평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글 TPU, 퀄컴, 미디어텍 같은 이름들이 삼성전자 2나노와 연결되어 거론되는 이유도 이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물론 검토 단계의 이야기를 확정된 수주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고객, 실제 물량, 실제 수율이 확인되어야 주가를 움직이는 힘도 오래갑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고객 가능성이 프레임을 먼저 바꾸기도 합니다. 대형 고객사가 삼성전자 2나노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반복되면 시장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완전히 밀려난 게 아닐 수 있겠구나. TSMC 가격 부담이 커질수록 삼성전자에 기회가 생길 수 있겠구나. 미국 공급망 안에서 테일러 팹이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쌓이면 파운드리 사업에 붙어있던 할인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제로 보여줘야 할 건 말이 아니라 고객과 수율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다시 볼 이유는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42나노, 3D 적층 트랜지스터 같은 기술 성과는 그 이후에 기술적 근거를 보태줍니다. 이게 이번 주 삼성전자 뉴스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이 전망을 검증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메모리 호황을 말할 때 시장은 결국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공급 부족이 오래가는가? 가격은 계속 강한가? 마진이 이미 정점을 친 건 아닌가? 이 질문에 가장 먼저 힌트를 줄 수 있는 게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마이크론은 글로벌 메모리 업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매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진입니다. 메모리 사이클에서는 가격이 흔들리기 전에 마진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거나 공급 확대 우려가 커지면 이익률부터 시장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론이 높은 마진을 지켜낸다면 시장은 메모리 공급 부족이 구조적이라는 쪽에 더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D램과 낸드 회복 전망도 강해집니다. 반대로 마진이 흔들리면 시장에서는 바로 사이클 정점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남의 회사 뉴스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회복 전망이 진짜 강한지 확인하는 글로벌 시험지입니다. 글로벌 거시경제도 삼성전자 전망에서 중요합니다. 기업 뉴스가 아무리 좋아도 금리와 환율, 유가, 미국 기술주 흐름이 흔들리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시장도 그랬습니다. FOMC를 앞두고 반도체와 테크주가 흔들렸고 유가와 환율, 중동 리스크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한국 반도체를 다시 볼 때 삼성전자는 반드시 확인하는 회사입니다. 반대로 글로벌 위험 회피가 커지면 삼성전자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전망은 기업 뉴스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지, 미국 금리 부담이 완화되는지, 환율이 안정되는지, 외국인 자금이 한국 반도체를 다시 사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향은 분명합니다. 거시경제가 흔들리더라도 AI 인프라 투자가 부조적으로 이어진다면 반도체 수요의 중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구조적 수요를 메모리와 파운드리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삼성전자를 계속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피지컬 AI 이야기도 이번 주 삼성전자 전망에서 그냥 흥미거리로 넘기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투자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관측이 나왔고 삼성전자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정 뉴스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왜 이런 이야기에 반응하는지는 봐야 합니다. AI의 다음 무대가 데이터 센터 안에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AI 경쟁은 챗봇, 생성형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AI는 현실 세계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공장과 물류센터, 가정, 병원, 건설 현장에서 AI가 로봇을 통해 직접 움직이고 판단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가 커지면 로봇 안에는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AI 연산칩이 필요하고 메모리가 필요하고 센서와 통신, 배터리 관리 기술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디바이스를 함께 가진 회사입니다. 이 점 때문에 시장은 삼성전자가 로봇과 피지컬 AI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계속 보게 됩니다. 피지컬 AI가 중요한 이유는 AI의 무대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AI가 데이터 센터 안에 있을 때는 GPU와 HBM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AI가 스마트폰과 PC로 내려오면 온디바이스 AI와 저전력 메모리가 중요해집니다. AI가 로봇으로 내려오면 반도체와 센서, 기기 제조 역량이 함께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이 흐름을 한 회사 안에서 연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물론 피지컬 AI가 당장 삼성전자 실적을 크게 바꾸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성장 프레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잘 만드는 회사로 남는 게 아니라 AI가 들어가는 기기와 로봇 생태계까지 연결할 수 있다면 미래 시장에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넓이입니다. 당장 숫자로 찍히는 실적은 메모리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기 재평가는 HBM4와 파운드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성장 프레임은 피지컬 AI와 디바이스 생태계에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좁게 보면 답답합니다. 하지만 넓게 보면 AI 시대의 여러 변화가 한 회사 안에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좋은 그림을 분명히 말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좋은 그림은 HBM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D램과 낸드 가격 회복이 DS 부문 실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이크론 실적에서 메모리 마진이 유지되면 공급 부족이 구조적이라는 논리에 힘이 붙습니다. 그 위에서 삼성전자가 HBM4에서 베이스 다이와 로직 통합 능력을 보여주고 고객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파운드리에서는 테일러 팹과 2나노가 실제 고객과 물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42나노 3D 적층 트랜지스터 같은 차세대 기술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장기 경쟁력에 대한 의심을 줄여줘야 합니다. 이 흐름이 같이 맞물리면 삼성전자는 단순 메모리 사이클주가 아닙니다. AI 시대 종합 반도체 플랫폼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방향을 바로 여기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실적은 메모리가 끌고 갑니다. 중기 재평가는 HBM4와 파운드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장기 성장 프레임은 피지컬 AI와 디바이스 생태계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때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그림도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기대치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내년 영업이익 529조 원 같은 전망이 나오면 투자자 기대는 빠르게 커집니다. 그런데 기대가 커진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더 많은 증명을 요구받습니다. 두 번째는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전자 이나노와 테일러팹이 진짜 재평가를 받으려면 고객사와 수율, 실제 물량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검토 뉴스는 기대를 만들지만 실제 수주가 평가를 바꿉니다. 세 번째는 메모리 마진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에서 마진이 흔들리면 시장은 바로 메모리 사이클 정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지컬 AI입니다. 로봇과 AI 확장 이야기는 매력적이지만 확정되지 않은 뉴스에 너무 앞서가면 나중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무조건 좋다고만 볼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의심만 할 종목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각각의 뉴스가 실제 숫자와 고객, 수익성으로 연결되는지입니다. 그 연결이 확인될수록 삼성전자의 재평가 논리는 강해집니다. 투자자들이 앞으로 봐야 할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삼성전자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 실적에서 높은 마진이 유지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HBM4에서는 삼성전자가 베이스 다이와 로직 통합 능력을 실제 경쟁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파운드리에서는 테일러팹과 이나노가 대형 고객과 실제 물량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피지컬 AI에서는 삼성전자가 로봇과 현실 AI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지 봐야 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번 주 뉴스들이 단순한 호재 나열로 보이지 않습니다. 각각의 뉴스가 삼성전자의 다음 평가축과 연결됩니다. 실적은 메모리에서 나오고 재평가는 HBM4와 파운드리에서 나오고 미래 프레임은 피지컬 AI에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에서 중요한 건 좋은 뉴스가 몇 개 나왔느냐가 아닙니다. 그 뉴스들이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 뉴스들은 그 연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토요일에 삼성전자를 이야기한다면 가격보다 방향을 봐야 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의 주가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FOMC 결과, 미국 기술주 흐름, 환율, 외국인 수급에 따라 단기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봐야 할 건 하루 이틀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에 어떤 변화가 쌓였느냐입니다. 42나노 3D 적층 트랜지스터는 삼성전자가 미래 로직 공정 경쟁에서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내년 영업이익 529조 원 전망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삼성전자 실적을 얼마나 강하게 밀어올릴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D램과 낸드 공급 부족은 AI 인프라가 메모리 전체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HBM4와 베이스 다이는 삼성전자가 HBM 추격주에서 통합 반도체 경쟁자로 바뀔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테일러팹과 이나노는 파운드리 할인 요인이 재평가 요인으로 바뀔 수 있는 시험대입니다. 피지컬 AI는 삼성전자의 성장 프레임이 데이터 센터를 넘어 현실 세계의 AI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 흐름을 하나로 보면 방향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좁게 볼수록 답답하고 넓게 볼수록 다시 계산해야 하는 회사입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 뉴스는 좋은 뉴스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보는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삼성전자의 HBM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뉴스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 회복을 실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HBM4 시대에 메모리와 로직을 함께 다루는 힘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나노와 테일러팹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다시 수익화할 수 있느냐? 42나노 3D 적층 트랜지스터로 미래 로직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느냐? 피지컬 AI 시대에 반도체와 디바이스 생태계를 더 크게 묶을 수 있느냐? 이 질문들이 하나씩 현실로 확인되면 삼성전자는 더 이상 느린 메모리주로만 볼 수 없습니다. AI 시대의 종합 반도체 플랫폼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삼성전자 뉴스의 방향을 바로 여기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재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호재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주도주가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그 신호를 놓쳐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전 시황이나 관심 종목 신호를 영상이 아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시황 알림방, 한국 반도체 주도주 신호 공유방, 미국 나스닥 주도주 신호 공유방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들은 금전적인 대가 또는 회원가입이 없이 무료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칭 또는 유사센터에 주의하시고 반드시 신청 페이지 링크를 통해 안전하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이번 주 뉴스는 삼성전자가 단순 메모리주에서 AI 시대 종합 반도체 플랫폼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들을 보여줬습니다. 단기 실적은 메모리가 끌고 갑니다. 중기 재평가는 HBM4와 파운드리가 만듭니다. 장기 성장 프레임은 피지컬 AI와 디바이스 생태계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느린 종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회사는 프레임이 바뀌는 순간 더 큰 자금이 다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 뉴스는 그 프레임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